네, 안녕하세요. 붓다 할아버지 헬조선이 뭐예요?로 이야기를 할 김보은입니다. 몇 년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상 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뚫린 수많은 몰카 구멍이라든지 누군가의 한마디로 이륙하려던 비행기가 회항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헬조선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헬조선에 산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세네카 할아버지는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세네카 할아버지는 거친 파도라고 표현했어요. 붓다 할아버지는 거센 물결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붓다 할아버지에게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전인데 왜 붓다 할아버지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전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맹자 이런 사람 아닌가? 네. 이제 불교가 종교라는 인식이 강해서 붓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보면 붓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온 사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복 동생한테 지금 네가 결혼한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해줄 테니까 출가를 해라. 이제 꼬셔놓고 80명의 제자 앞에서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쪽을 아주 거하게 주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흘린 눈물이 바다의 양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일을 고민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던 거죠.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은 홀로 앉아서 종종 명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 가끔 악마 빠삐만이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말이 악마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무기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셀라라는 제자에게도 악마 빠삐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와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생겨났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셀라는 정신이 반짝 들었는지 까무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마 빠삐만이 나에게 공포를 일으켜서 정신 사납게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악마 빠삐만의 이 질문은 함정이에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도 문제, 이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없어도 문제이거든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면 영원 불면한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과도 연관하지 않고 구성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계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건 거죠. 셀라는 처음 악마 빠삐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했지만 유혹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마 빠삐만이 셀라의 대답을 듣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쳤거든요. 셀라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환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이 재난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니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다가 원인이 소멸하면 사라져버린다. 마치 어떤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흙의 자양분을 조건으로 습기의 공급을 조건으로 이 한 쌍을 조건으로 성장하듯이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다가 원인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어를 번역해 놓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물은 이 세상이 존재하면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물로 있나요? 물인가요? 어떻죠?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죠? 물은 네. 기화됩니다. 네. 과학 시간에 배운 용어를 아주 잘 쓰셨네요. 네. 물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물입니다. 100도를 넘어가는 조건이 되면 수증기가 되죠.
반대로 0도 아래로 떨어지는 조건이 되면 얼음이 됩니다. 그런데 비단 물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연애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차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느닷없이 차였다고 하더라도 이별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간들을 조건으로, 이전에 연인과 쌓았던 어떤 시간들을 조건으로 이별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나 이 세계는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났다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소멸할 뿐이죠. 네, 그뿐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몰라요. 네, 왼쪽에는 중국 진시황이고요. 오른쪽은 헝가리 귀족 바토리 에리제베트라는 사람입니다. 네, 오른쪽 사람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흡혈귀의 나중에 모델이 된 귀족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원한 것을 추구했다는 것에 있어요. 진시황은 뭘 했죠? 영원한 뭘 추구했죠? 생명. 네, 영원한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키기도 했죠. 이 헝가리 귀족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소녀들을 잡아서 이제 급히로 목욕을 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욕망하고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아름다운 피부가 자신에게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지 병든, 축 처진 피부, 주름진 피부가 다가오기를 바라지는 않죠. 저희는 변하는 것임에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변하는 줄 모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조건에 있어서만 물인데 우리는 영원히 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이 갑자기 어느 날 명상하고 있다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진 않잖아요. 분명히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일어났다가 또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물질이나 감정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지옥 같은 조건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단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이것이 붓다가 말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화살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다들 분노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단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 짜증, 공포, 여러 감정들이에요. 이 감정들에 휩싸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막 휴지 떨어져 있는데 벌레처럼 보이고, 저희 넥타이 매달려 있는데 나방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잡념이나 또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맞게 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분노와 무기력 또한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그렇고, 분노와 무기력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무기력 없이,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타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만 제대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구보다 더 지옥 같은 세계를 살았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우시카가 있습니다. 와, 네, 아직 색칠을 못해서 좀 시험을 봤는데요. 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는 나오는 세계는 아주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문명이 초토화됐어요. 아예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됐고, 아파트만한 식물들이 맹독을 뿜어내고 집채만한 벌레들이 사람들을 잡아들려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우시카는 이 와중에 그 숲에 이 곤충과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식물이 있는 맹독을 내뿜는 식물이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만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맹독을 뿜는 식물의 씨앗을 집에 가져와서 심었는데 아주 요만한 크기의 맹독을 뿜지 않는 식물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물이나 공기,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식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사실 알고 보니 이 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맹독을 내뿜는 게 아니라 맹독을 정화하고 있었던 거고, 이 세계에 이미 너무나도 심각하게 퍼져 있었던 독극물들을 정화하는 중이었었던 거고, 사람에게 달려드는 이 곤충들 또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생명이 서로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곤충들이 이성을 잃고 슬픔에 이성을 잠시 잃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사실을 보지 못했을 때 나우시카 혼자서 두 번째 화살피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죠. 나우시카도 두 번째 화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전쟁 무기로 만든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들을 잡아삼키면서 거대해지고 맹독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아챈 이 곤충이 이제 그 세균들한테 달려갑니다. 이 세균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럴 때 나우시카는 그 세균들을 보고서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곤충들이 자기 죽음을 자처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그때 나우시카에게 허무가 찾아옵니다. 앞서서 셀라에게 악마 빠삐만이 찾아왔던 것처럼요. 허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라고 다른 인간들이랑 뭐가 다르냐? 너 또한 전쟁 속에서 피를 묻힌 사람 족속 중 한 명일 뿐 아니냐? 나우시카는 허무에 빠져서 이 곤충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곤충들 옆에 누웠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 곤충의 눈이 색칠이 칠해져 있지 않지만 원래는 색깔이 있거든요. 이 곤충의 눈이 빨간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의미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평정한 상태인 파란색 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우시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무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조건들을 보고, 오염된 이 세계의 조건들을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죠. 나우시카가 두 번째 화살에 맞아서 슬픔과 좌절, 분노, 무기력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말이죠. 저 또한 무기력이나 분노에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린 세상이 너무 분노스럽고 구린 세상이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무기력해지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붓다의 제자, 나우시카 모두 종종 이런 상태를 겪었다는 거죠.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는 나우시카처럼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과거에 2200년 전에도 그대를 닮은 소년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결국엔 허무에 빠져서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비밀로 영생을 추구하고 상대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군주가 되고 맙니다.
나우시카에게도 이 만화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만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허무, 온갖 종류의 허무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우시카는 그것이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곤충들을 생각했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세계의 조건을 명확하게 보는 분노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곤충들을요. 저는 이 세계가 지옥 같은 조건을 가지지 않았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세계의 조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이 어리석은 두 번째 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군주처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곤충이나 나우시카처럼 이 세계에서 자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